모든 대기업들이 해오던 그런 어떤 불공정한 하나의 그 거래 가능인 거죠. 확실하다가 제대로 걸린 거죠. 이거는 훔쳐간 기술이 아니면 방법이 없다. 그러면 장비를 그러면 공개를 해라. 왜 자신이 없냐? 장비 공개하면 될 거 아니냐? 네. 그것도 안 하는데 하이닉스가 싸우지 말라고. 기시감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또 뭐 돈 주고 또 합의 봐야지 뭐. 마누라한테도 이제는 좀 나눠줘야 될 거 아니냐. 네. 현실화하자. 네. 그런데 이제 하이닉스는 돈이 아까운 거지. 아깝지. 그러니까 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동네 깡패한테 이렇게 맞을 것 같은데 뒤에 글로벌 조직이 와가지고 지켜주는 우리 그런. 삼촌 야쿠자다 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우리 그 아는 사람이 삼합회니까 어떻게 해볼래? 아니 경찰도 있고 정의의 세력도 많은데 왜 꼭 삼합회로 해야 아니 됩니까? 근데 진짜 곽동신 회장은 이제 뚜껑이 열렸다라고 봐야 되겠죠. 욕하는 것도 화끈하고 분노도 화끈하고 뭐 곽동신 회장은 약간 화끈? 핫? 이게 이게 칭찬인지. 서로 없으면 안 되는 관계를 뜻하는 순망치안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바로 이런 관계를 8년간 끈끈하게 유지해 왔는데요. 그런데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를 겨냥해 실력 행사에 나섰습니다. 생산 라인에서 엔지니어를 철수시키고 또 가격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건데요. 이대로 갈라서게 될지 아니면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될지 반도체 업계에 주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영진 국장 그리고 김종희 이사와 함께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슈퍼을이라는 단어가 이 한미 반도체에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장비업체가 부품업체에게 가격 인상을 통보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시끌시끌한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네, 근데 슈퍼울이라고 하는 건 독점 기업일 때 해당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슈퍼울이라고 기존에 이제 얘기했던 글로벌 기업 중에 하나가 ASML이잖아요. 그러니까 노광 장비는 되게 많아요. 노광 장비라고 하는 건 빛을 투여해서 무언가 이제 흔적을 남기는 것들을 이제 쉽게 얘기하면 노광 장비라고 하면 되는데 그런 노광 장비는 많죠. 그런데 우리가 EUV라고 하는 소위 이제 극자외선을 하는 장비를 만들어내는 업체는 ASML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반도체 선단 공정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EUV가 필요한데 그걸 만드는 업체가 하나니까 거기가 이제 슈퍼을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HBM도 마찬가지예요. HBM을 지금 만드는 업체가 마이크론과 하이닉스. 물론 삼성전자도 만드는데 삼성전자는 그 퀄테스트 통과를 못해서 메이저 업체는 못 들어가고 주로 이제 낮은 업체들로만 이 제품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오늘 뭐 구글에 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또 이슈가 있었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이 HBM을 쌓는 기술에 있어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다른 길을 갔는데 이 SK하이닉스가 쌓는 기술, 소위 이제 TC본더라고 하는 것을 만들 때 그 기술력을 한미반도체라고 하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제공을 했고 삼성전자보다도 더 먼저 엔비디아 퀄테스트를 통과한 마이크론도 이 방식으로 결국 퀄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에 여기도 일단 뭔가 슈퍼을이 될 가능성을 높게 점쳤던 거죠. 그런데 가장 이제 공고하게 8년간 그 사람들도 공짜로 보내서 일 시켜줘. 8년간 가격도 안 올려. 이런 식으로 끈끈한 관계라고 생각했던 SK하이닉스가 덜커덕 비싼 가격에 하나 세미텍에게 장비를 발주한 거죠. 물론 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뭐 배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과거에 또 한미반도체가 작은 업체지만 삼성전자도 들이받았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가 이제 강하게 이제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내용은 다 정리해 주셨어요. 지금 사람 뺀다, 가격 올린다, 8년 동안 안 올렸던 거 한 번에 올리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 세미텍하고도 지금 분쟁 중이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를 향해서도 분쟁 중인데 현재 뉴스가 나오는 뉘앙스는 SK 하이닉스가 강원 전략을 다 쓰는 것 같아요. 약간 화해하는 듯한 제스처도 보이고. 뭐 실제로 이렇게 높으신 분들께서 직접 방문을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사람을 부르기도 하고 직접 가기도 해서 뭔가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왜 우리가 약하게 나가느냐, 우리도 강대강으로 나가자, 뭐 이런 뉘앙스의 얘기들도 최근에 나오고 있어서 어쨌든 한미반도체는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금은 싸움 딱이 아닌가. 아니 근데 그러기에는 한미반도체는 이미 삼성전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계속 뭐 삼성 망할 거다. HBM 그거 엔비디아에 못 들어간다. IR 때 임원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악플을 달았어요. 아니 실제로 IR 때 와가지고 삼성 망한다. HBM 이거 엔비디아 못 들어간다. 얘네 실력 안 된다. 이번에 실적 엄청나게 안 좋을 거다. 계속 그 삼성 안 좋은 얘기만 계속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본인들하고 꾸준히 혈맹이라고 생각했던 하이닉스하고 이렇게까지 틀어진 건 사실 SK 하이닉스가 한화 세미텍의 TC본더 관련한 기회를 주면서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것까지는 하이닉스가 뭐 인정할 수 있지. 왜냐면 다른 데도 인정할 수 있죠. 기회를 줬으니까. 왜냐면 그 장비라는 건 돌려봐야 되거든요. 라인에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한미반도체가 하나세미텍을 상대로 법정 다툼을 진행을 했을 때 하이닉스가 말렸어요. 하지 마라.
거기서 이미 한미반도체 박동신 회장 꼭지가 돈 거지. 그러면서 이제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네. 이번에 뭐 라인에서도 빼고 막 이렇게 된 거는 뭐냐면 네. 그런 앙금들이 분명히 내재가 돼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네. 8년 동안 SK 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가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하이닉스가 책 잡힌 게 없을까요? 뭐 이것저것 가지고 있는 게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한미반도체 카드가 많다는 거죠. 만약에 한미반도체가 그런 게 없었으면 기술자를 어떻게 빼? 음.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난리를 어떻게 피워?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탱기는 게 많으면 이거는 한미반도체 승리로 갈 수밖에 달래고 없다. 넘어갈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언론에 나온 뉴스들을 이제부터 잘 걸러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뭐 저희도 언론이지만 우리는 지금 누구의 편도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어느 편에 만약에 쓴 언론이 있다면 네. 그쪽에 유리한 기사를 써줄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 그래서 저도 기사를 좀 살펴보니까 그 전반 이렇게 어떤 곳은 이제 하이닉스에게 굉장히 좀 편을 좀 쓰는 기사가 있고 또 어떤 곳은 한미반도체 편을 드는 기사가 있고 굉장히 좀 나름 좀 치열하게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비율은 보시면 SK와 한화 쪽에 굉장히 우호적인 기사가 더 많죠. 아무래도 그렇죠. 대기업이다 이거인 걸까요? 광고와 연결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잘 살펴보셔야 될 네. 건 그러면 네. 지금 소송 관계를 살펴봐야 돼요. 그렇죠. 하나 세미텍, 그러니까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은 하나 비전이죠. 네. 하나 비전 밑에 있는 하나 세미텍과 지금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8단에서 지금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8단이요. 근데 SK하이닉스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네. 우리가 갑자기 하나 세미텍을 왜 접촉했게? 너희 8단 것까지 좋았잖아. 우리 좋았잖아. 네. 그런데 12단 올라왔더니 얘네 별로야? 별로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업체도 한번 시험해 보는 거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8단을 제대로 못했던 애들이 네. 갑자기 12단에서 뭔가 잘했다? 획기적인 능력을 보여준다?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가 12단에서 갑자기 능력치가 확 떨어졌는데 HBM4를 지금 미리 납품 계약을 뭐 하고 왔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가 그 CS에서 그 최태원 회장이 우리 뭐 엔비디아와 벌써 HBM4까지 다 팔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얘기들 했잖아요. 네.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럼 HBM4를 갑자기 얼마 전에 받은 하나세미텍 장비로 만들었다는 건 아예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다음에 원래 지금 앞단 기술도 싸우고 있는 8단 기술도 싸우고 있는 하나세미텍이 네. 갑자기 그 기술을 잘한다? 12단 기술에서 앞서고 있다? 이게 논리적으로 뭔가 좀 많은 허점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와 하나비전 편을 들고 있는 쪽의 뉴스는 네. 우리가 조금은 걸러들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이 있습니다. 와중에 삼성전자는 보란 듯이 HBM4에서 CMS와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로 간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에 다시 러브콜을 보낼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삼성은 안 씁니다. 단호하네. 쓰지 않습니다. 빈정이 많이 상했나 봐요. 이미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에 대한 네. 기반 기술이 어디에 있는지도 삼성은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방금 전에 김종효 부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CMS는 네. 남의 기술을 갖다가 자기네 기술인 것처럼 해가지고 그 삼성에다가 그 팔아먹는 대표적인 이 통행세 회사거든요. 네네. 저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네.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그 반도체 장비를 쓰려고 그러면 실제로 운영이 되는 라인, 그 라인에다가 직접 적용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공동 개발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러면서 특허를 낼 때도 우리도 넣어줘, 이로. 니네만 넣지 말고 삼성전자도 넣어주고 그다음에 하이닉스도 넣어주고 우린 공동 개발이야?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서 삼성 같은 경우에 CMS라는 자회사를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기술 탈취도 하고 그다음에 뭐 있는 거 기술도 뺏고 안 그러면 라이센스 자기네한테 받게 해가지고 딴 데는 못 팔게 하고 이런 일을 비일비재하게 벌이다가 요새 조금 그게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면 네.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으니까 좀 이게 자중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 CMS를 이용해서 하이닉스를 놀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HBM4로 가면 이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가면서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네. 이제는 그 로직 다이 위에다가 직접 HBM을 쌓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속도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변혁이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HBM3는 칩 옆에다가 붙이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칩 위에다가 바로 붙일 수 있는 그런 본딩 형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원래 HBM을 쌓을 때 한 단씩 쌓는 방식,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하고 SK하이닉스는 한 번에 쌓는 방식을 선택했는데 결국 한 번에 쌓는 방식이 옳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군데 좋은 메이저 업체의 퀄테스트를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다 통과를 한 건데 네. 5세대로 가면서 로직 다 위에다 직접 붙이는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쪽으로 가면서 여기에서 장비를 따는
하는 것은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왜냐하면 처리 속도가 엄청나게 이게 빨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인 변화에 민감해지면서 여기에 성공하는 업체는 앞으로 물량을 대거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이제 하이닉스는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냐면 엔비디아가 생각보다 비백, 그러니까 이 블랙을 생각만큼 못 밀어내고 있다. 네. 앞단 업체가 안 가져가서인지 얘네가 못 만들어서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높잖아요. B100 블랙벨이 수율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수율이 안 나와서 못 파는 건지 네. 아니면 앞단 업체가 최근에 뭐 투자 줄인다 이런 얘기 막 나오고 있잖아요.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네. 투자를 줄인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네. 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가는 건지 말씀하셨던 수율 이슈 때문에 안 가는 건지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그 HBM 재고가 좀 쌓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급한 거예요. 계속 기술 개발은 해야 돼서 돈은 들어가야 되는데 한미 반도체에 계속 원사이드로 가다 보면은 네. 계속 뭔가 끌려다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다른 업체, 기술 개발한 업체, 뭐 비슷한 기술 있는 업체 끌어들여서 야 우리 양쪽에서 받을 건데 비용 좀 낮추지 뭐 이런 조율을 하고 싶은 그런 가능성이 아닐까.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대기업들이 해오던 그런 어떤 불공정한 하나의 그 거래 가능 거래 가능이거든요. 찔하다가 제대로 걸린 거죠.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HBM4는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하이브리드 본딩을 지금 상용화한 전 세계 업체 중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이미 TSMC가 쓰고 있고요. 근데 지금 HBM4로 간다고 하면서 한미반도체가 하이브리드 본딩을 한다는 얘기는 전혀 들리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실험실 단에서 하이닉스가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구현을 해냈다. 이런 발표는 있어요. 근데 양산을 할 수가 없는데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하이닉스가 일본 디스코하고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추진을 했던 걸로 저희는 그렇게 취재를 했고요. 본인들은 이제 사실 무근이라고 하는데 일본 디스코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 개발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텝이 다 꼬인 거죠. 그러니까 HBM4 차세대로 갔을 때 만약에 일본 디스코의 기술을 쓰고 한화 세미텍이 어느 정도 기술이 올라와 있으면 한미반도체는 이미 돈을 올려달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 이제 공짜로 가는 건 의미가 없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요거를 지렛대로 해가지고 가보려고 그랬는데 일본 디스코가 그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개발에 실패하고 네. 그 다음에 HBM3 이쪽에서도 한화 세미텍이 빠르게 장비를 공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니까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난리를 쳤을 때 찾아간 거죠. 우리 그냥 지금처럼 계속 같이 잘 지내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 세미텍과 지금 벌어진 소송전 뭐 일단 부정 경쟁 행위 금지 소송은 1, 2심이 이미 승소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특허 침해 혐의로 제소를 한 상태인데 이것도 어쨌든 간에 만약에 뭐 하나 세미텍이 좀 좋지 않죠 결론이 나게 된다면 그럼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좀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하이닉스가 못하게 막았다니까요. 하지 마라. 네네.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뭔 소리냐. 얘네 아무런 기술도 없던 애들이 갑자기 12단에서 실력을 발휘한다고? 이거는 훔쳐간 기술이 아니면 방법이 없다. 그러면 네네. 장비를 그러면 공개를 해라. 왜 자신이 없냐. 장비 공개하면 될 거 아니냐. 네. 그것도 안 하는데 하이닉스가 싸우지 말라고 중재 아닌 중재를 하면서 네. 한미반도체는 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더 여기에 난리를 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게 SK그룹이라서 이 뭐 너무 나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기시감 들지 않아요? SK온과 LG 엔솔에 그 기시감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또 뭐 돈 주고 또 합의 봐야지 뭐. 자 그러면 그 이제 아니 그렇잖아요. SK온이 LG 엔솔이랑 특허 전쟁하다가 돈 주고 합의 봤잖아. 그렇게 자. 해야지 뭘. 자, 저희의 지금 어쨌든 대화를 좀 종합해 보자면 기술적인 우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한미 반도체 쪽이 좀 더 우세한 것 같은데 그런데 왜 기관들은 하나 비전을 사게 되는 걸까요? 일단 그 시장에서의 인식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수급적인 부분도 같이 결부돼서 봐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반도체 장비에 패시브하게 분배하는 ETF가 있다고 칩시다. 네. 그런데 갑자기 없던 업체가 새롭게 생겼고 실제로 SK하이닉스라고 하는 메이저 업체랑 계약도 했어요. 장비 납품도 했습니다. 네. 물론 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했어요. 네. 그러면 이 업체는 밸류에이션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전혀 이름도 없었던 회사가 아니라 이제는 무소리에서 신고상승.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소한 뭐 중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종 입품 정도까지는 상승한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러면 동일하게 어떤 자금을 배분했던 그런 패시브 쪽에서 이쪽에 회사가 진입을 했으니 여기다 이제 밸류에이션을 주고 분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런데 한미반도체는 최근에 싸움닭처럼 막 여기저기 막 치고받으면서
매출이 급변할 가능성도 있어요. 독점적 지위도 깨졌다고 봐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계적으로 한쪽은 줄이고 한쪽은 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액티브 쪽은 어떨까? 액티브 쪽은 적극적으로 자산 분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한쪽은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한쪽은 주가가 계속 올라요. 그럼 액티브 어디로 분배를 하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당연히 올라가는 쪽에 쪽으로, 분배를 네.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수급이 한쪽으로 쏠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급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이게 펀더멘탈로 착각하시면 안 될 수 있다. 네, 네. 물론 이게 전체가 다 소위 얘기하는 ETF 패시브 액티브 수급인지는 저도 이제 100%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한미반도체가 20만 원까지 거의 가까이 갔던 기업 아니에요? 지금 네. 주가 뭐 오늘도 폭락해서 뭐 8만 원대 이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데 그러면 이 종목은 독점적인 지위를 누렸을 때는 그렇게 높은 위치를 줄 수 있지만 지금 어쨌든 여러 업체들이 계속 치고 들어오면서 독점적 지위가 깨질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네. 가치의 손실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다 이기고 네. 내가 다 이겼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기 이전까지는 이러한 수급 현상은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수급이 펀더멘탈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한미반도체는 가격에 대한 현실화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25% 인상이에요. 장비 공급 가격이나 이제 서비스 비용도 다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매니지먼트 하는 비용도 다 받겠다, 받겠다. 그동안. 원래는 안 받았다가. 그렇죠. 왜냐면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8년 동안 같이 의리가 있는데. 기술 개발해서 네. 한미반도체가 열심히 도왔어. 네.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옛날에는 있던 옛날 장비를 막 고쳐가지고 네. 진짜 사람을 갈아 넣어서 반도체 수율도 잡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먹고 살만해졌다. 그러면 같이 고생했던 네네. 마누라한테도 이제는 좀 나눠줘야 될 거 아니냐. 네. 현실화하자. 네. 그런데 이제 하이닉스는 돈이 아까운 거지. 아깝지. 그러니까 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른 그러니까요. 네. 그 올려줘 25%를?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그래. 아 세미텍 받으시라고. 오케이. 네. 그거는 세미텍하고 우리는 싸울 수 있다. 아. 특허 문제니까. 네네. 근데 남편이 받겠다 그러면 더 받으시라고. 한미 세미텍 장비를.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공급했던 거, 앞으로 네. 공급했던 거 현실화 시켜달라. 그러니까 우리도 좀 챙겨달라고. 그렇죠. 매니지먼트. 왜냐면 장비가 HBM은 계속 더 팔릴 텐데. 네. 만약에 100대가 필요해요. 네. 100대가 필요한데 세미텍은 20% 받아. 이게 80%는 받았는데 이거는 올려줘야 될 거 아니냐. 이제 옛날 가격으로는 못 드린다. 먹고 살만하지 않냐. 이제 하이닉스도 옛날처럼 야 우리 주인도 없고 이거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우리 봐봐라 저기 10년 전에 쓰던 기계를 세상에 그거를 업그레이드해서 쓰는 건 전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다. 마른 수건도 짜서 지금 회사 살리려고 그런다. 이 논리가 이제는 안 통한다는 거죠. SK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SK 하이닉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SK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현대반도체부터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LG반도체랑 그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네. 한미반도체는 제대로 값을 치러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자, 하나세미텍을 지금 하나그룹의 회장 3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챙기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죠. 저희가, 우리 네. 하나 회장님의 아픈 손가락 김동선이 하는 거죠. 사실 저희가 전에 하나 주제로 얘기를 나눴을 도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알짜배기 사업들은 주로 이제 일남 장남이 좀 당당을 하는 편이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남은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녀물이라기도 그렇고 그런 거 네. 이제 3남이 좀 죄송합니다. 하게 됐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만약에 근데 하나세미텍이 좀 잘 되게 된다면 이 부분은 또 뭐 구도에는 뭐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는 김동선이 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김동관이 지금 뒤에서 밀어주는 거고 그룹 차원에서 이거를 진행을 시켰다고 봐야 되는 게 맞아요. 네네. 왜냐면 김동선 사장이 갖고 있는 경영 능력은 네. 하나세미텍 같은 이 고도의 기술 직접 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아예 없는 DNA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일단 뭐 본인이 뭐 많은 걸 결정하시기보다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회사에 원래 근무하시던 그런 전문가들이 최종 결정 정도를 이제 뭐 조율하는 정도.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라고 하면 네. 또 뭐 형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버지라든지 이런 쪽의 조언을 얻어서 지금 배워가는 단계겠죠. 그다음에 네. 압구정 로드에 파이브가이즈 이제 드디어 열었더라고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뭐 햄버거 가게나 이런 거나 해야지. 무슨 최첨단 반도체 기업을 운영을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괜히 던져줬나 싶기도 하고. 네. 자, 근데 제가 또 궁금한 부분이 그러면 이제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도 SK 하이닉스 말고 우리 다른 고객사도 많다. 우리도 좀 이렇게 다변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지금 방향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요? 근데 일단 뭐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납품할 수 있는 또 다른 회사가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이닉스로 가져가는 물량
마이크론으로 다 돌려라고 하면 물론 마이크론이 이걸 다 흡수할 수 있을 정도의 뭐 캐파를 가지고 있는지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합니다만 네. 마이크론 입장에서도 최근 HBM이 가장 많이 돈이 되는데 네. 안 받을 이유도 또 전혀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뒷단이 없었다면 네.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1분기 실적에서 기여했던 바도 해외 매출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해외 매출은 아무래도 SK하이닉스의 해외 법인보다는 네. 마이크론 물량이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미 반도체의 자신감은 일단 여기서 나온다. 그러니까 싸움 따게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역시 뒤에 든든한. 네, 그렇죠. 뭐 삼성전자보다는 아무래도 마이크론을 조금 믿고 그다음에 TSMC와 함께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정 부분의 믿음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초등학생들도 싸울 때 이제 네. 엄마 아빠 뒷배를 입고 이렇게 싸우잖아요. 네. 이거는 거의 그런 거죠. 그 동네 깡패한테 이렇게 맞을 것 같은데 뒤에 글로벌 조직이 와가지고 지켜주는 우리 그런. 삼촌 야쿠자다 보이는 그렇죠. 거예요. 우리 아는 사람이 삼합회니까 어떻게 해볼래? 아니 경찰도 있고 정의의 세력도 많은데 왜 꼭 삼합회로 해야 되는 아니 근데 지금 얘기를 쭉 나누다 보니까 네. 이런 거죠. ASML 같은 회사가 나올 수가 있었는데 그동안 너무 피를 빨았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상을 좀 받으려고 그랬더니 네. 그래? 그러면 니네 기술이 특별한 게 아니야. 보여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거를 지렛대 삼아서 25%를 안 올려주려고 하는 그런 행태를 대기업 행태를 우리가 여실히 눈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미 반도체가 더 화가 났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하나비전 장비, 하나세미텍 장비는 또 비싸게 샀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네, 20%인가 더 비싸게 사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더 곽동신 회장은 이제 뚜껑이 열렸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뚜껑이 열린 곽동신 회장이 최근에 3세들에 대한 지분 증여를 결정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자, 이 증여를 한다는 거에 있어서 어찌됐든 간에 가급적이면 낮은 가격에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금 그렇다면 때문에. 지금이 저점인 것인가 하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정확하게 지금이 저점이다라고 알 수 없죠. 왜냐하면 그 소식이 나온 며칠 후에 오늘도 또 폭락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점 신호라고는 볼 수 없는데, 네.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어떤 기업에서 소위 거버넌스와 관련된 큰 결정이 나온 그 전후 맥락을 살펴서 한 1년 정도를 보면 거의 저점이거나 저점 부근이더라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확률적으로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곽동신 회장이 물려받을 때도 증여라는 방식으로 물려받았고 네네. 그다음에 이번에도 다른 회사는 전부 어떤 식으로든 뭐 세금 줄여보겠다라고 하면서 온갖 생쇼를 뭐 해가는 게 그렇죠. 일반적인데 네네. SK? 뿐만 아니라 네. 그래서 모든 그룹이 거의 이런 형태로 가는데 네. 그래서 온갖 편법이 동원되는데 비교적, 여기는 네, 깔끔하게 증여라는 네. 방식으로 가는 걸 보면 네. 신세계도 증여라는 방식으로 갔죠. 챙길 회사가 많네요. 네. 네. 아니, 왜냐면 이게 증여를 하면 이제 세금을 꼬박 다 내야 되니까. 내야죠. 그러니까. 내야죠. 네. 그래서 어쨌든 뭐 비교적 클린한 방식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네. 욕하는 것도 화끈하고, 증여도 화끈하고, 뭐 곽동신 회장은 약간 화끈? 이게 좋은, 이게 칭찬인지, 이게. 아니 그래서 제가 네. 지금 쌈딱 그 제목으로 잡았다고 지금 저를 욕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곽신홀딩스가 시계 브랜드 사업에 나섰다는 거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 이게 그런 건 이제 부수적인 얘기예요. 네네. 이게 지금 본질을 흘리려고 아, 네. 그런 이슈 흘리면서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정확하게 저점이라고 우리가 이제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 레벨 어디 즈음에 있지 않을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미반도체 지금 투자할 만한 매력적인 자리인 건지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밸류에이션 지표로 봤을 때는 아직도 매력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뭐 실적 계속 올라오고 있고 매출도 늘고 있고 뭐 그렇지만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는 성장 가치를 더했을 때 빛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장 가치 없이 소위 얘기하는 뭐 PR이라든지 PBR 이런 걸로 투자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 SK하이닉스와의 싸움에서도 이기고 마이크론으로도 좀 더 영역이 확대되고 이런 걸 보여줬을 때는 지금 가격은 싸다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HBM은 아까 이제 국장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번 세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서도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고 네. 현재 여기 장비가 아직까지는 기술적 우위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네.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잠깐의 변동성은 좀 더 고려한 상태에서 저점 매수에 분할 매수 정도에 나서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무조건 좋아진다 이렇게 봐야죠. 25% 올린다 그랬잖아요. 1분기에 깜짝 실적을 낸 대형 수출주들이 주가 상승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세 인상 전 주문이 몰리면서 1분기 성과를 일회성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강한데요. 이런 가운데 조선 업종처럼 압도적인 실적 개선이 없는 이상 어닝 서프라이즈만으로는 주가를 끌어올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시선이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경제지표 발표들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우리 시장 변동성에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열심히 살겠습니다.